음마가 2015년도에 이제 1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마 기준으로 돼야지 사람 집을 산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이제 음마도 10억이었으니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그 음마 2015년도 가격 보니 음마가 10억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이제 7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음마가 90년대에는 2억대로 알고 있거든요. 2억대. 네. 그때 그 가격으로 가야죠. 그 가격으로. 너무 비싼데? 10억도? 2억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릴 수 말씀이 싸다 비싸다를 왜 본인이 결정하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음마가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제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10억이면 진짜 다 달려들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20억대가 23억, 27억 뭐 이런 게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사겠냐고요. 다 10억까지 올 수가 없죠. 순번이 없습니다. 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네, 떨어진다. 만약에 10억에 하면은 진짜 전 국민이 달려들걸요, 전 국민이. 그러면은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정 가격이 현재 가격이랑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의미는 항상 그 과거 시세를 보시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는 게, 옛날에 저 아파트 내가 봤을 때 6억이었는데 지금 12억이네. 너무 비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재 가격으로 현재 12억인데 다른 데 14억과 이 비교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인근 지역과 혹은 유사 지역을 통해서 이 매매가 사례를 비교를 하셔야지 과거랑 비교를 하면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15까지 가야 된다. 그거를 본인이 정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시장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거다.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은 그냥 내려놓으셔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고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의 경우는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출산율이 하락했다며 이제 높은 집값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출산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글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수도권에 2억대 3억대 아파트 많아요. 많습니다. 아파트인데. 그러면 보세요. 그 PIR 기준은 만약에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만약에 3억이면 PIR 기준은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이 비싸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연봉해서 PIR 6인대를 살 수 있는 아파트, 좋은 거주 조건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강남하고 서울만 보고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싼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신포도. 신포도 내가 못 먹으니까. 저건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맞아요. 약간 뭐.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한테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맞고, 그러니까 세상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그 바깥 세상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시장은 잘못해서 이거는 잘못된 세상이니까 나는 여기에 순응하지 않아서 난 따로 할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작 본인만 이제 안 좋아지는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면 어떨까?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네. 세상에다가 나를 맞춰야지. 맞아요. 나한테 세상을 맞추려 그러면 맞아요. 인생이 나락을 갑니다. 그럼요. 네. 여기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여기는 입지가 너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증액이 해서 효산단을 해서 아예 그냥 이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한다 이렇게 된 건데 입지가 저는 여기는 이제 한강조망도 가능하고 뭐 정말 좋지 않아요? 동작역과 이제 구반포역 사이에 있고 만약 되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 단지에서는 다 한강조망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도 DH네요? 네네. DH 클래스트. 네. 어렵다 이름. 현대에서 또 짓는 거니까. 그래서 반포 1, 2, 4주구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거는 사실 입지도 입지지만 그 공사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0, 900억이 나오던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수준,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죠. 이제 더 올릴 것 같아요. 541만 원인데, 아까 뭐 800, 9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뭐, 건축비만 거의 뭐, 평당 1000만 원, 800, 거의 1000만 원인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비는 계속 오를 거다. 근데 이건 공사비 오른다고 여기가 또 안 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3주구는 무려 45%가 증액
될 것 같다. 예,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땅값도 물론 올랐지만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안 그러면은 공사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조합도 이제 그런 거를 인지하고 이제 협상해서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번에 3,661억 원을 증액에 합의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총 공사비가 무려 1조 1,748억 원이고 평당 공사비는 뭐 786 수준인데 기존보다 무려 45%가 높아졌다. 예.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가 오르겠죠. 많이 오르겠죠. 근데 올라도 이런 지역은 입지가 워낙 좋아서 잘 된다. 왜냐면은 내가 돈이 많이 몇백억이 있고, 뭐 몇천억이 있으면, 그 분양가 오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한강 보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도 의외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잘 될 거다. 그래서 잘 아시는 김재현 컨설팅 손상은 갑자기 왜 나오지? 서울 웬만한 곳은 평당 공사비가 7,8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 700만 원 입찰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유찰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면 기존의 적자 수주한 곳들도 착공전 마판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그러니까 계속 오를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현 시점에서 지금이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전 분양가로 나온 물건들은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 반영이 된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양도세 중과가 뭐냐면 이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나 입주권을 매각할 때 기본 세율이 이제 6에서 45%인데 2주택일 때는 20%, 3주택일 때는 30%를 이제 더해서 된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그 조정 지역이 어디냐면 강남 상구랑 용산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도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판다 하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강남 상구랑 내가 갖고 있는 게 강남 상구랑 용산이 아니면 양도세 중과는 안 된다. 설령 내년 5월에 유예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년 5월 내년 중과가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강남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는 안 되지만 5월 9일 이후에 강남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주택수에 따라서 이렇게 얹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강남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과가 안 풀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미만일 때, 근데 대신에 이게 중과라는 게 물론 이 중과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로 해서 1년 미만일 땐 70%고 1년 이상일 땐 60%고 2년이 지나지 일반 기본 세율인 거예요. 6에서 45%, 미등기 양도주택도 70%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매사업자 이런 게 법인이나 매매사업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내가 등기를 치고 2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지 그래도 세금을 적게 낸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등기를 치고 2년을 보유해야지 세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갱신 청구를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2년이 아니라 또 4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한 4년 정도를 좀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전 기본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빨리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빨리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해라. 그다음에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요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2년 미만으로 하게 되면 이게 60%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 만약에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2년을 안 채우면 중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2년 미만 보유는 매각이 중과세 한시 배제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각이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각 순서에 따라서 비과세냐 세금 폭탄이냐 했을 때 만약에 둘 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종전주택이 아니라 두 번째 산 주택을 먼저 팔면 이제 기본 세율을 받고 맨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금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또 비과세 예외 규정, 중과 예외 규정 뭐 이런 내용들인데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뭐 그런 예외 규정들이 있었는데 세금은 저는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실수로 이제 내가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또 세금을 어설프게 알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세금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세금은 이제 큰 줄기를 이제 일단은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거기서 이제 장가지를 치는 개념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매번 또 찾아봐요. 세금은.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요새 세무사분들도 뭐 세금 포기한다는 이유가 그 세무사들도 기장만 하시지 또 양도세는 포기한다는 이유가 양포 세무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계속 바뀌니까 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니까 여러분들은 세금도 좀 꼼꼼히 좀 체크하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네? 그거 생각나네. 대표님 영상에 막 네? 세금 그거 잘못 말했다고 네네네. 막 댓글 네. 달렸는데 그 사람이 틀렸어요. 네네네. 맞아요. 댓글 있었잖아요. 굉장히 자신있게 네네. 댓글 달았는데 네네. 그래서 같이 봤거든요. 네네. 같이 복귀를 해봤거든요. 영상을. 네네. 편집본 영상을 네네네. 봤는데 네. 대표님 얘기가 맞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되게 웃겼어요. 맞아요. 또 세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금을 많이 알면 이게 전략이 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도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세금도 같이 계산이 돼야 되니까, 녹아야 되니까. 근데 세금을 모르면 그냥 뭐 입지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세금까지 알면 이제 요거를 언제 팔고, 요거는 언제 사고, 요거는 언제 팔고, 요게 이제 전략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까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